알릴레오의 알짜배기 코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재단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그런 가짜 뉴스, 국민 현혹하는 엉터리 뉴스를 바로잡는 고칠레오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칠레오의 주제가 저여가지고요. 요즘 제가 좀 핫하죠. 그래서 제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진행할 수는 없어서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진행권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중책을 맡았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지금 제가 마음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칠래요. 고쳐져야 되는데. 예.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유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로 이 물망에 올라 있는데 지금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나저나 이런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로 올라 있는 본인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난감하죠. 그냥 난감하신 거예요? 예, 그냥 난감해요. 네. 예. 기분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도 많고 사람들도 유시민 이러는데 굳이 마다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면 네. 야 기분 좋다 네. 뭐 하든 안 하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되게 좀 곤혹스러운 거죠. 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민망한 게요. 제가 안 할 건데 뭐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또 혹시라도 뭐 일부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사 여론조사 이런 데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 어차피 국민들은 뭐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정치할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지도 않을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네. 일정한 여론 왜곡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 생각이 없는 저로서는 이게 우리 정치를 좀 어찌 보면 희화화하고 네. 여론 형성 과정을 좀 왜곡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 사장님께서 그래도 순위 뭐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대통령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현실적으로. 네. 그게 이제 안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만약 다시 이 정치를 하고 뭐 차기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실제 출마를 하고 또는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를 은퇴할 때 이미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깊이 안 해보실 거예요.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대통령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라는 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이잖아요. 국가 권력이. 이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뭘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하실 건데 대통령 안 하실 건데 그러면 알쓸 신잡 또 썰전 또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이게 몸풀기 아니냐? 본인의 비중을 더 무게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뭐 몸풀기다. 또 몇 건의 베스트셀러도 이게
대권 가도로 가는 정지 자금 아니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책을 쓰는 거는 제 직업이거든요. 아, 직업. 네. 이게 정치를 직업으로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정치를 끝내고 나면 다시 원래 하던 글쓰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정치하는 10년 동안도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나선 생업이 됐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권씩 글을 써야 먹고 살아요. 네. 예, 그래서 쓴 거고 방송은 그전에는 제가 팟캐스트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돈을 안 받고 그냥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알쓸신잡이나 썰전은 네. 그 전에 돈을 안 받고 돈벌이하고 상관없이 하던 일인데 그걸 하면 돈을 준대잖아요. 출연료도 두둑하죠. 뭐 그건 얼마인지는 말을 못하지만 여하튼 뭐 서울창캐에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동안은 돈을 안 주면 말을 안 했죠. 아, 방송하고 책을 쓰시는 일은 생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왜 또 벼랑간 맡으신 건가? 이거 다 또 대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사장 한번 찍고 대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해찬 대표가 대표 되시고 나서 네.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아니면 지금 달리 맡을 사람이 없으니 그 자네가 하게. 네. 이 대표는 이제 제가 그냥 그러면 제가 글 쓰는 시간에 한 30%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으니 네. 제가 주 5일 근무하는데 하루 반 정도나 이틀 정도 이 재단에 시간을 넣는 거는 제가 일을 좀 덜 하고 돈 좀 덜 벌면 되니까 막 제가 3년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 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거절하는 거는 아무래도 도 이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거절한다는 거는 도리가 아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도 맡았고 하니까. 그렇게 또 예. 깊은 뜻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취임할 때 안 네.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치인 말을 못 믿는다 이렇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알레오를 한다 그러니까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또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하게 뭐 예. 여기서 우리가 바로 못을 박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뭐 제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정치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하는 거는 돈 안 받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 받으면 정치가 아니게 되나요? 만약 돈을 받든 안 받든 이렇게 정치, 이 경제, 사회, 문화 현안에 대해서 네.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하고 이런 언론 활동인데 이걸 하는 것이 다 정치라면 저보고 정치한다고 이야기하는 뭐 뉴스 앵커나 네. 뭐 그 각종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정치 비평하는 분들도 다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은 못 믿는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도 하시죠. 또 뭐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시면서 안 한다. 난 출마 안 한다. 이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국민이 부르면 나와야지 천하의 유시민인들 무슨 용 빼는 수가 있겠느냐. 라는데 이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네. 그렇게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부정하지 않는 걸 보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말을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봐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조용히 대선 준비에 들어가 뭐 이러겠죠. 말을 안 하면 조용히 물밑에서 작업 중이라고 할 거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참 그러네요. 그 SNS는 그런 글도 많이 다녀요. 떠다녀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보고 정치하지 말고 글 쓰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2009년 4월 20일 날인데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제가 봉화 대통령의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옛날 얘기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제가 위로해드리러 가서. 그때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정치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할 일을 점지해 주셨다. 사람 번호는 있으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대요. 저보고 그렇게 하신 거는 당신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가 뭐냐? 정치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갈아오고 온 것 같더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고 그거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정치라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고 그 정치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늘 그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삶의 행복이 오로지 거기 있는 것만도 아니고 플러스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데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정치는 정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면 되지. 자네는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하시면서 무지하게 외로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정치를 그때 잠깐 또 했죠. 했다가 아우 대통령 말씀 들을 걸 괜히 했어 한 그새 몇 년 동안 했는데 한 3년 뭐 잘 되지도 않았고 또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것도 아니었고 제가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냥 대통령 말씀 들을 걸 그런 후회도 좀 했죠. 노 전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그냥 또 울컥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문서는 안 보냈어요. 지금 작성 중인데 근데 네네. 그 강제로 그렇게 할 방법은 없고 네. 그 안내문 보내주는 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회에. 네. 이사님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정말 한 2년 뒤에 이 지지층들이 제발 좀 우리 이사장님 유 작가님 제발 좀 출마해달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진보를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출마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울고불고 애걸복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좋은 분이 많다고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옛날 왕조 시대에는 네네. 이게 지금 국민이 왕인 시대니까 네. 이 왕이 부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요. 그럴 때 진짜 가기 싫으면 어떻게 했어요? 칭병, 아프다. 낙상, 그죠? 말에서 일부러 떨어지고, 다쳤다. 네. 아프지도 않은데 들어눕고, 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어디 섬에 가서 소마도 돼 전화 끊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세기를 박는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대선에 출마 안 하신다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 오늘 분명히 청와대는 아닐 거거든요. 4년 뒤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4년 뒤에면 이제 우리 집 두 채 다 짓고 우리 이사 임기가 3년이니까요. 네. 3년 반쯤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아마 이렇게 추운 날은 안 되겠지만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4년. 네. 도시 어부 이사장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 저 도시 어부 아니에요. 아니 뭐 농촌 어부든 뭐 상관없이요. 도시에는 어부가 없어요. 또 이렇게 제가 또 네. 당황하시네. 당황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칠래요. 네. 저는 충분히 고쳐진 것 같은데, 네,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저의 삶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고칠래요. 자, 유시민 이사장 차기 대선 출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거 고칠래요. 네. 고쳐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